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돌식 남성입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나쁘게 헤어졌다 해도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건지 아직은 혼자인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네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았던 여자의 실체를 알고 나니 그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 모두가 다 거짓으로 느껴지고 저의 그 시간과 추억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털어놓고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한때는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얘기를 지인들에게 쉽게 꺼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아버지가 떠나셔서 그런지 저는 아버지 얼굴도 희미할 뿐 기억도 별로 남아있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고 저의 전부나 다름이 없었죠. 그건 저희 어머니 역시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남편 먼저 떠나보낸 젊은 과부가 아들 혼자 키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흔한 드라마 스토리처럼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도 별로 없었고, 그저 방 한 칸 얻을 보증금이 전 재산이었던 어머니는 저를 먹이고 입히려 참 갖은 애를 쓰셨습니다. 보험도 팔아보고 정수기도 팔아보시고 이것저것 영업직이며 생산직이며 가리지 않고 일을 해오셨지만 어머니 혼자 힘으로 두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신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 저는 어린이집에 있어야 했고 그렇게 월세에 어린이집에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저축을 할 여력도 없으셨답니다. 그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돈이 모이질 않고 늘 빠듯했는지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셨다네요. 그 시절에 어머니 혼자 저를 어떻게 키워내셨을지 저도 저희 어머니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그런 고생을 제가 일찍 알아들였으면 좋으련만 사실 저는 그리 좋은 아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딸들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각별한 것처럼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가 유난히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저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며 늘 그런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단둘이 캐치볼을 하거나 추억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저는 그 친구들이 눈물이 날 만큼 부러워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괜히 툴툴거리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괜히 못되게 구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곤 하셨죠. 어머니도 나름대로 제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셨지만 엄마와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런 추억도 참 소중한 것이었을 텐데 너무 어렸던 저는 그 소중함을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늘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고생이시던 어머니가 휴무까지 내시면서 저를 야구장으로 데려가셨던 날에도 저는 제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보다 옆자리에서 아버지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있는 일면식 없는 어느 부자의 모습을 동경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 건지 잘 알고 있지만 겨우 10살 난 제게는 그런 결핍이 너무 큰 고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에게 늘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셨고 또 그렇게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을 너무 뒤늦게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사춘기 시절 어머니에게 괜한 짜증을 내고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뒀네요. 경수야, 또 어디 나가니? 아, 저 약속 있어요. 빨리 나가봐야 해요. 어디 가는데 그래?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로 했어요. 그거 오늘 꼭 나가야 하는 거야? 오랜만에 엄마 쉬는 날인데 엄마랑도 좀 같이 시간 보내자. 아, 친구들이랑 이미 약속한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됐어요. 어차피 맨날 보는데 뭘 또 같이 있어요. 그래? 그럼 조심히 다녀오렴. 아마 어머니는 그때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어머니 나이가 겨우 30 초반이셨으니 젊어도 너무 젊으셨습니다. 남들이 한참 젊음과 신혼을 즐길 나이에 혼자가 되셔서 온갖 고생만 하고 지내셨으니 뒤늦게 얼마나 큰 외로움이 몰려오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런 외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딸이라서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일찍 알아차리고 좀 애교 있고 살갑게 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너무 늦은 후회들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가끔은 제가 어머니에게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놓고도 자식만 없었으면 얼마든지 새 출발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어머니가 평생을 혼자 지내오셨던 것은 어머니가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어머니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마흔이 코앞인 저는 아직까지도 제 생각밖에 하지 못하겠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어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을까요? 그렇게 저만 보고 열심히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평생의 꿈이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오로지 절 위한 목표이셨어요. 사실 어린 시절 저는 이사를 정말 많이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형편상 싼 집만 찾아다니시다가 보니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했고 1년 만에 집을 비워주거나 중간에 내쫓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전학도 꽤 많이 다녔고 이삿짐을 풀지도 않고 그대로 이사를 나갔던 적도 있었죠.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끔찍한데 거기다가 어린아이 데리고 매번 이사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생이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신 덕분인지 결국 그 꿈을 이루셨네요. 어머니의 노력으로 드디어 집이 생겼던 그날, 저희 모자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조그만한 마당이 딸린 귀여운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는데 저희에게는 그 집이 대궐집 같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어머니 말씀에 저도 왠지 마음이 아려왔었죠. 물론 그 뒤로도 오랜 시간 은행 대출을 갚아야 했지만 결국 우리 집이 되었고 어머니는 그제서야 마음의 안식을 가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내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참 대단한 것이었어요. 늘 쫓기듯 사셨던 어머니는 집을 가지신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리셨으니까요. 그 뒤로 시간이 흘렀고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작고 오래된 그 집도 연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했던 그 집도 곧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네요. 그 와중에 다행이라면 세월이 흐른 동안 그 동네 땅값이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살던 그 시절만 하더라도 주변에 커다란 건물 하나 없이 조용한 주택가 동네였는데 최근 10년 사이 대형 빌딩의 백화점에 동네가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달라져서 덩달아 저희 집 집값도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묘수를 생각해 내셨어요. 어차피 나이 들어 언제까지 일을 하실지도 모르겠고 오래된 집 고쳐가며 사느니 차라리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새로 지어 올리자 싶은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 보면 어머니는 저보다도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집이 있어도 그런 생각은 쉽게 못할 것 같은데 어머니는 늘 한 발 앞을 생각하고 계셨네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재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지어 나머지는 세를 주고 위층에 저희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건물세를 받으시며 앞으로 노후 걱정이 없게 되셨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해주기만 하시고도 아들한테 기대고 싶으진 않으신지 어머니는 제게 손 한번 벌리려 하신 적이 없으셨네요. 그렇게 작은 건물이지만 나름 건물주가 되셨던 어머니는 직접 건물 관리에 청소까지 도맡아 하시면서 건물을 살뜰히 꾸리셨습니다. 매번 주변 쓰레기 하나까지 직접 주워 다니시며 건물에 대한 애착이 참 많으셨죠. 이 집에서 경수 너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는 나 죽을 때까지 이 집 덕에 걱정 없이 살다 가겠구나. 앞으로도 이 집 터에서 우리 경수 결혼도 하고 자식도 보고 그럼 그 자식까지 여기서 살다가 그렇게 평생 우리 가족들이 덕 보면서 살면 참 좋겠다. 어머니는 이제는 다른 걱정이 없다 싶으셨는지 언젠가부터 저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지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저도 젊다 싶었고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던 터라 막연한 미래의 일인 줄만 알았죠. 내가 딱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적당한 나이가 되면 결혼이라는 것은 알아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 미래는 너무 빨리 다가왔고 그 사이 저는 사회생활하랴 제 앞가림하랴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 오래가지 못하고 결혼까지 생각해 볼 만한 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아무래도 신중하려다 보니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 한켠으로는 결혼 못해도 무슨 상관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 보이는 건 아니었던지라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은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어디 못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건지 늘 궁금하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걱정에 등 떠밀려 선도 봐보고 결혼정보회사까지 나가봤지만 어디에서도 제 인연이라 할 만한 사람은 찾지를 못했네요. 분명 제가 좋다고 잘해보고 싶어 하는 여자들도 많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그녀들이 문제 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희 어머니의 걱정이었죠. 제가 평생 홀어머니와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면 제게 호감을 보이던 여자들도 난감해들 하더군요.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주변에 워낙 이상한 얘기들도 많고 괜히 홀 시어머니 모시려다가 고생할까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저희 어머니는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만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여자가 절반인데 그런 제 사정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을까 싶어 너무 마음 놓고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결국 30이 훌쩍 넘도록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워 하셨죠. 하지만 그때 저는 팔자 좋게 그런 가벼운 고민들을 할 때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게 더없이 커다란 고민이 닥쳐오게 되었으니까요. 그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손주 보실 나이가 되셨으니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게 별일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치매라는 것은 7, 80대 노인들에게 오는 중병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60이신 저희 어머니에게 설마 치매가 찾아올 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들이었어요. 그러다 더 이상 가벼운 일만이 아니게 되었죠.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모임 즐거우셨어요? 응? 그러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니 분명 일찍 길을 나섰는데 집에 거진 다 와서는 갑자기 길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지? 나도 모르게 동네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다. 주변이 다 비슷해서 길을 못 찾겠더라고. 엄마, 괜찮은 거 맞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설마... 설마는 무슨 설마. 너 네 엄마가 치매일까봐 그래?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마 아직 팔팔해. 구구단도 외우는데 무슨...
그냥 저녁에 술을 몇 잔 했더니 내가 좀 취했었나 봐. 별일 아닐 거야. 몇십 년을 같은 동네에서 지내셨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시는 길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제게 어머니는 절대로 치매는 아닐 거라며 대수롭지 않아 하셨지만 결국 제가 어머니를 억지로 병원으로 모셔갔고 어머니는 그곳에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라 했지만 치매라는 그 얘기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치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요? 부모 자식 얼굴도 다 잊게 한다는 그 몹쓸 병이 왜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온 건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붙잡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기도 했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지 초기에는 그리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잊어버리는 일도 없으셨고 요리나 청소도 그대로 하시고 일상생활도 별 문제가 없으셨죠. 하지만 초기 단계라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 달이 괜찮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가만히 TV를 잘 보고 계시다가 순식간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셨죠.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신 어머니가 제게 미안해 하실 때면 저는 몰래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왜 하필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병이 찾아온 건지 저는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머니 대신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시던 건물을 제가 도맡아 관리하게 되었고 세입자들과 소통도 제가 어머니 대신 하게 되었죠. 제가 관리를 해보니 어머니 혼자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셨던 건지 또 한번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어머니 상태가 좋으실 때면 저와 함께 같이 청소도 하시고 세입자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하셨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의사도 저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어머니가 버티시기를 바라며 저는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알게 되었네요. 지윤 씨는 어머니 건물 지하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세입자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제가 살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저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네요. 그러다 어머니 대신 관리를 시작하고서야 비로소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이전에 어머니가 세입자 아가씨가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같다며 얘기를 몇 번 하셨던 것 같았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혹시 또 며느리감으로 관심을 가지시는가 싶어서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죠. 그런데 제가 막상 직접 알고 지내니 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아 보였습니다. 지윤 씨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참 열심히 사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날에도 반지하 가게에 불은 켜져 있었으니 그 시간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물론 열심히 한다고 다 노력이 보상받는 것은 아니듯이 지윤 씨도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슷한 업종들이 주변에 여럿 생긴 탓에 그 영향도 있었고 아무래도 장사라는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지윤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책으로 매번 지하까지 무거운 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저도 몇 번 도와주게 되었고 그러다 점점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네요. 서로 비슷한 나이에 둘 다 미혼이다 보니 웃기게도 할 얘기가 꽤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하세요? 네, 오늘은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나왔어요. 어디 결혼식이라도 가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요. 그럼 가게 일찍 닫고 가셔야겠네요. 바쁘신데 시간 내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 핑계라도 대고 가기 싫은데 요즘 장사 안 되는 것도 다들 알고 덕분에 바쁘다는 핑계 대기도 참 힘드네요. 왜 가기 싫으세요? 그냥 가서 결혼식 밥이나 먹고 오시지.
좀 그렇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후배 결혼식인데다가 사실 주변 지인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제가 마지막이라서요. 거기 가면 분명 제 결혼 얘기 나올 텐데 다들 제가 연애도 안 하는 거 뻔히 알 텐데 거짓말도 못 하겠고 그런 얘기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그런 화두에 오르는 게 달갑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들 결혼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네요. 그 마음 저도 알죠. 정작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들 난린지. 연애도 못하냐면서 사람을 무슨 하자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정작 자기들은 결혼해서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산다고요. 그거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역시 지훈 씨랑 저는 통하는 게 맞네요. 저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제가 동행해 드릴까요? 예? 동행이요? 저랑 결혼식을요? 불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비슷한 동지로서 불편한 자리 좀 덜 불편하게 도와드릴까 싶어서요. 마침 주말이라 일도 없고 오늘은 어머니도 친척분 집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널널하네요.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한데 괜히 시간 뺏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아무리 대화를 하고 안면을 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세입자 후배 결혼식까지 따라갈 일이 생길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날은 왠지 그 사람의 상황이 나와 비슷하다 싶었는지 제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훈 씨의 결혼식을 따라간 날, 저희는 그때부터 더 이상 그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냈고,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그 나이에 젊은 애들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고 회사에서 몰래 통화하고 그러는 것들이 참 즐겁더라고요. 이런 행복을 알려주시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 얘기를 꺼내셨는지 저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몰랐습니다. 점점 지훈 씨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다 보니 저 역시도 지훈 씨에게 많이 기대게 되었고 혼자 간직하고 있던 고민과 걱정도 지훈 씨와 나누게 되었죠. 어머니에게도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남들에게는 제 사정 얘기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지윤 씨 앞에서는 그런 말들이 술술 잘도 나왔어요. 그쯤 제게는 다른 것보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상태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문득문득 나타나는 치매 증상에 어머니를 혼자 두기가 겁이 났습니다. 별일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고구마를 쪄드시겠다고 냄비를 올려두신 것을 잊고 태우셨을 때는 그게 설령 치매 때문이 아니었대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없는 사이 큰일이 날 뻔했다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기 어려웠죠.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챙기려니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셨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보내기에는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으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렸고 또 돈도 돈대로 걱정이었네요. 중증이 아닌 이상 요양원비를 지원받기 어려웠거든요. 월에 수백만 원 드는 돈을 감당하려면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는 쉽게 일을 그만둘 수도 어머니를 마음 편히 요양원에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급하게 연차도 쓰고 주변 친인척들에게 도움도 청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었고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해놓고도 저는 죄를 짓는 기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연애나 하고 있나 싶어서 더더욱 마음이 무거웠죠. 지은 씨는 그런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줬고 힘들 때마다 제 편이 되어줬어요. 게다가 가끔은 나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마음에 저는 언젠가부터 지은 씨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겨우 몇 달 만에 그런 감정이 생겼다는 것이 제게는 충격적일 만큼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까지 제 결혼을 기대하셨고, 저도 결혼을 더 미룰 만한 이유가 없다 싶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 결정하신 것도 저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매불망 아들 걱정에 노총각 아들 결혼시키려면 자신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으셨겠죠. 사실 저도 중간에서 어째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어머니도 저의 행복을 바라시는 듯 싶어 지훈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 가정 꾸리고 자식 낳고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살 생각은 진작 버렸어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변명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제가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훈 씨와 같은 마음을 확인한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서두르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반년 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지훈 씨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모님 밑에서 자란 탓에 반대를 하실 만한 처가댁이 없었고, 덕분에 결혼은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한편으론 귀한 따님 데려가면서 너무 쉽게 이루어져 죄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늘에 계실 지훈 씨 부모님께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모자란 나와 결혼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결혼과 함께 아내는 제게 더 큰 행복을 약속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제 욕심을 저울질하면서도 결혼을 급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내의 결정 덕분이었습니다. 경수씨, 우리 빨리 결혼식 올리고 어머니 다시 모셔오자. 지금은 어머니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신 거라고 해도 나는 자꾸 마음에 걸려. 집에 사람만 있으면 어머니도 편하게 집에 계실 수 있을 건데 말이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둘 다 일하는데 무슨 방법이라도 있다는 거야? 내가 당분간 일을 그만두거나 줄여서라도 어머니 모실게. 지훈아, 너무 고맙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걸 그냥 부탁하겠어. 사실 어머니 모시려면 내가 모시는 게 낫지.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 어차피 경수 씨는 회사 잘 다니고 있고 나는 하루하루 불안한 자영업자 신세야. 솔직히 요즘에는 나가는 돈이 매출보다 더 많기도 하고 우리 결혼해서 요양원비 내는 것도 부담일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어머니 케어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그동안에야 제가 혼자 벌어 혼자 쓰니까 어머니 요양원비를 부담했지만 결혼을 해서 둘이 되면 생활비가 더 늘어날 테니 따지고 계산해 보면 요양원에 모시는 것보다 아내가 일을 관두더라도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았어요. 물론 그건 다 금전적 계산일 뿐이었고 아내의 노고를 쉽게 생각할 수는 없었죠. 늦은 결혼에 애달기도 했고 자기도 한참 신혼을 즐기고 싶을 텐데 어려울 수 있는 시어머니를 선뜻 먼저 모시겠다고 말을 해주니 저한테는 그만큼 고마운 일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줘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조차도 결혼을 정말 하는 것이 맞는지 어머니에게 소홀해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었는데 아내의 결정과 희생 덕에 제 고민이 한 번에 모두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왔고 저희 부부가 함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결혼으로 기쁘셔서 그런지 예전보다 정신이 더 말짱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결혼하고 1년 가까이는 거의 정신이 또렷하신 듯 보였죠. 그게 다 아내 덕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뭘 해줘도 모자란 마음에 더욱더 잘하고 싶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아내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한다고 아내의 고생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실수하는 일로 아내가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한 달에 몇 번 없는 일이었고 처음에는 아내도 제게 괜찮다 말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긴 병에는 장사가 없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늘 웃던 얼굴에 언젠가부터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머니 옆에서 애교 부리며 날같이 굴던 아내는 제가 퇴근하면 제게 어머니를 맡기고 방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곤 했죠. 그래도 그동안 어머니와 잘 지내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결국 올 게 왔다 싶기도 했습니다. 당신 많이 피곤하지? 미안해. 내가 일만 더 하지 말고 집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아니야. 그냥 요즘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피곤해서 그래. 나 화난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알지. 그냥 내가 미안해서 그래. 엄마 요즘에는 괜찮으셔? 기억 잃고 그러셨어? 아니, 요즘엔 너무 좋으셔. 오히려 너무 좋으셔서 내가 불편하네. 응? 왜? 뭐가 불편한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는 고부 갈등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와 지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제게 가끔 토로하듯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물론 잠깐이었고 다시 괜찮다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가끔 아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벌써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어머니를 모셔야 했으니 스트레스가 없는 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네요. 전 세계의 재앙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제게는 조금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제가 드디어 집에서 일을 볼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아무리 요청해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덕분에 저는 한시름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요즘 아내가 점점 이전과 달리 짜증도 늘고 부부관계도 이전 같지 않다 싶었지만 이번 기회로 서로 돕고 이해하다 보면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문제였어요. 늘 어머니와 함께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아내는 가뜩이나 코로나로 외출도 못하는데 저를 매일같이 봐야 하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당신 꼭 재택근무 해야 하는 거야? 왜?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당신이 불편해? 그래도 내가 있으면 내가 어머니 챙길 수도 있고 당신도 좀 더 낫지 않겠어? 내가 있는 동안 당신 공방에서 볼일 봐도 되잖아. 그것도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고객들도 없고 주문 없는 지도 오래됐는데 솔직히 저것도 구색 갖추려고 그냥 열고만 있는 거지. 내가 어머니 때문에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나 있었어? 그렇지. 내 말은 당신이 뭐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와도 된다는 거야. 당신 그동안 혼자 고생 많았잖아. 나가서 할 것도 없는데 뭘 어딜 나가라는 거야. 저는 나름 도움이 되고 싶었던 건데 아내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오랜 간병에 심신이 지쳤는지도 모르죠. 사실 어머니 문제로 그동안 아이 계획도 미뤄뒀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늘 미안함밖에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짐을 나눠지면 다들 좋아질 거라 생각하며 저는 우리 세 식구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고 잠시 몇 달이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툴툴거려도 그저 좋기만 했네요. 그런데 그날 제가 왜 하필 그걸 열어보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내는 잠시 장을 보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어머니가 안방에서 TV를 보시는 동안 일을 하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왠지 무료했던 저는 평생 보지도 않던 요리책을 열어봤고 그곳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서라 적힌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조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놀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기겠다는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보다 놀라웠던 것은 내용이 아닌 필체였습니다. 분명 어머니 인감도장이 찍혀 있기는 했지만 그 글씨는 어머니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보고 자란 어머니의 필체를 모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쓰신 거라면 유서가 왜 우리 방에 있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그 요리책은 아내가 신혼 시절 보던 것이었고 저나 어머니나 그 책을 평생 열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어머니의 유서가 있다는 게 저는 미심쩍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아내가 어머니 인감도장을 찾던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이상했죠. 여보, 어머니 인감도장 어딨는지 알아? 인감? 인감은 왜? 아니, 내일 3층 계약하잖아. 어머니 도장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막도장 쓰면 되는데 인감이 왜 필요해? 그런 거에는 인감 필요 없어. 아, 그래? 나는 몰랐지. 알았어. 이유도 없이 어머니 인감도장을 찾기에 이상하다 싶었지만 잘 몰라서 그랬나 보다 싶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인감도장이 찍힌 그 정체불명의 유서를 보고서는 저는 아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상황들이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그날부터 제 아내를 의심하고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끝까지 믿고 싶었지만 아내는 결국 저를 실망시켰네요. 아내가 필요도 없는 세무사와 변호사들을 만난 것을 알게 된 저는 결국 아내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대한 세금 계산을 왜 하고 다니는지, 증여세를 왜 궁금해했는지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들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저는 아내와 한 침대에 누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대체 아내가 왜 그랬을지 너무나 궁금했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탐이 난다면 어차피 제가 유산을 상속받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건데 왜 미리 욕심을 부리는 건지, 어머니 인감도장까지 훔쳐 그런 유서를 조작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이유는 머지않은 미래에 알 수 있었네요. 혹시나 싶어 아내의 공방에 녹음기를 숨겨뒀는데 그곳에서 아내가 절친한 친구와 나눈 비밀 대화를 듣고 말았네요. 근데 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금방 끝날 것 같다며. 아, 짜증나니까 말도 꺼내지 마. 나도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원래 치매 걸리면 얼마 못 산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초기라고 그래도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러더만. 우리 시모는 안 그래. 얼마나 멀쩡한지 알아? 중요한 건 기억 못해도 별 희한한 건 다 기억을 한다니까. 내가 실수한 건 다 기억해놓고 번번이 잔소리 하는데 내가 간병을 하는 게 아니고 감시를 당하는 거야. 진짜? 야, 너희 시모 치매 아닌 거 아니야? 결혼 전에는 요양원 갈 정도로 안 좋았다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효자라서 설레발 친 것 같기도 해. 어쩐지 나한테 미안해하면서도 별 걱정이 없는 것 같더라니.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 거지. 자기 말로는 내 덕에 엄마가 더 건강해졌다면서 좋아하는데 내가 누구조차고 이런 짓을 했나 후회가 막심하다. 그래도 나이도 있고 병도 있는데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좀 짜증스럽긴 한데 그래도 몇 년 참아서 이런 건물 하나 생기는 거면 더한 세월도 참을 수 있지. 그냥 감옥에 있다 생각하고 참으려고. 아내는 건물주인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가 치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계획은 몇 년 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자기가 건물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려 했었던 모양입니다. 몇 년이나 간병했으니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며 나중에 법정에서 혹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머니의 병세가 그리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고 비교적 정신이 또렷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자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겠죠. 그 모든 것을 무려 5년 만에 알게 된 저는 아내의 추악한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믿었던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에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차라리 내 것을 탐했으면 다 주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는 진심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정말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건물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탑을 건들게 할 수 없었던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만나 아내와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조작한 유서와 그동안 아내의 행적, 대화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아내의 유책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하게도 그런 게 아니라며 오해라 말했지만 직접 변호사를 만나고 세무사를 만났던 증거들이 모두 아내의 죄를 말해줬네요. 결국 아내는 순순히 인정하고 저와 이혼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왜 그랬는지 정말 묻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여자 입에서 저를 배신했다는 그 말만큼은 차마 듣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 남의 것에 탐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왜 그런 큰 욕심을 부렸는지 여전히 이해가지는 않네요. 그래도 저는 그 여자가 그동안 어머니 곁을 지켜줬던 값은 제대로 치러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걸로 모든 인연을 정리했고 그 뒤로 아내와 만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배신감에 저는 먹지 않던 술을 마실 정도로 힘들었지만 혹시나 제 이혼 소식으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실까봐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곧바로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내가 멀리 여행을 갔다며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왔죠. 결국 그 거짓말도 그리 길지 못해 몇 달 만에 알리게 되었고 어머니는 역시나 꽤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 다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도 내가 원해서 한 거고 저는 그냥 혼자가 좋다고 말이죠. 계속 스스로도 괜찮다 되뇌어서 그런지 이제는 정말 괜찮은 것도 같습니다. 아직도 지하를 쳐다보면 전처 생각이 들고 여전히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만 그런 것도 다 언젠가 잊혀지기를 바라며 지금 당장은 다른 욕심 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어머니와 좀 더 많은 기억과 추억들을 쌓으려 하는 중입니다.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기회는 있겠지만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은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니까요. 행복한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도 부디 가족들 곁에서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